보호자 역할, 그 법적인 권리를 행사해 줘야 되고 남은 여생 동안 따뜻하게 그리고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친구이자 후배로 활동하는 것이 공공후견인 아닌가 싶습니다. 여러분 우리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. 아니요? 못 들어봤어요. 아니요, 그거는 못 들어봤어요, 내가. 어르신 후견 활동을 하고 있는 이순옥입니다. 네, 어르신과 1년 7개월 함께 활동했습니다. 저는 구로 치매 안심센터 소속의 후견인 윤정이라고 합니다. 이 어르신을 제가 처음 알게 된 해는 2012년 10월이었는데요. 그 다음에 2019년 10월부터 공공후견인 사업이 있으면서 구로 치매 안심센터에서 후견인 사업이 있는 걸 알고 제가 여기 지원해서 후견인 업무를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. 이분이 한 3년 전에 병원 복도에서 넘어지셔서 척추 시술을 해야 되는 급박한 상황이 됐어요.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어르신한테 후견인이 없었다면은 보호자 역할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병원 수술을 하려면 동의를 해야 되고 입원 수속도 사인을 해줘야 되고 그러는데 제가 후견 업무를 하면서 이걸 신속하게 보호자 역할을 해줌으로 해서 이분이 수술을 잘 하게 됐어요. 그래서 회복도 빠르시고 그 다음에 아프지도 않고 그런 거 볼 때 참 기뻤어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기뻤던 일은 그때도 척추 시술로 인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였는데 한 3일 동안을 헛소리 하시면서 사람을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. 저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이 어르신을 위해서 같이 아는 사람들한테 중보기도도 부탁하고 저도 기도 부탁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정신이 돌아오셔갖고요. 우리를 알아볼 때 제일 기뻤어요. 네, 이제 그 후견인은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해서 다 하면 안 되고요. 이 법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것만 해야 돼요. 그래서 그 공공후견인 등기 증명서를 가정법원에서 발급받아서 거기에 권한이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. 그 권한을 벗어나면 안 돼요. 그래서 이제 그 권한이 뭐냐 하면 통장관리, 피후견인은 기초생활수급자여서 정부에서 받는 수급비가 있잖아요. 수급비를 확인해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또 지출에 대해서도 지출하는 거에 병원비, 뭐 일상생활비, 뭐 통신비, 아파트 관리비,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도 지출도 이제 다 제가 그냥 지출하고 하는 게 아니라 체크카드나 자동 이체시켜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게 하고 해서 그 통장 관리를 확인하고 지출하고 하는 걸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 저희 피후견인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에 뭐 필요한 게 많잖아요. 뭐 기저귀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거 다 이제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매주 주 2회 방문할 때마다 간식 갖다 드리고 피후견인 같은 경우는 1년 열흘 아파트 관리비도 미납됐고요. 병원비도 미납됐고요. 뭐 기타 등등이 다 미납됐어요. 그래서 다 찾아가서 다 해결하고 그다음 뭐 통신비 이런 것도 전부 막 이중으로 가입이 돼 있어요. 어르신이 이사 오면서 거기도 가입돼 있고 여기도 가입돼 있고 막 이런 거예요. 그래서 다 이제 처리하고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전혀 뭐 기억도 잘 못하고 그러죠. 그런데 제가 딱 가면은 막 너무 활짝 웃으시잖아요. 그리고 제가 이제 귤 같은 것도 이렇게 하나 한 조각 한 조각씩 떼서 드려요.
그러면 저는 연화곤란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울컥 드시면 흡인될까봐 한 조각 한 조각씩 드리면 저한테 웃으면서 좀 더 주세요. 막 이렇게를 해요. 그래서 제가 천천히 드세요 하면 나 5개는 먹어야 돼요.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되더라니까요.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제가 가면 너무 좋아하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조금 며칠을 못 가면 일주일에 2번은 가서 뵙는데 이렇게 텀이 길어지면 어머 어르신이 기다리실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코로나로 갇혀 있는데 3개월에 한 번씩 외출을 하게 되잖아요. 병원 가는 핑계로 외출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. 왜냐하면 외출하면 제가 그 병원 근처에는 본죽이 있거든요. 본죽 가서 점심도 같이 먹고 그다음에 또 휠체어를 끌고 제가 곧 미용실을 가서 커트도 시켜드리고 그러면 이분이 완전히 미용실 가면 고급 미용실이라 VIP 대접을 해주시더라고요. 이분이 평소 때는 주 2회 방문을 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대면을 못 하잖아요. 그럴 때 이제 뭐 샴푸라든지 기타 등등 면도기라든지 뭐 사다 드리거나 아니면 간식 사다 드리거나 할 때 이제 그 박스를 1층에 원무가에 맡기거든요. 메토님 기하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올려드리라고. 그렇게 할 때 거기에다가 A4 용지에 크게 붙이죠. 예. 어르신 잘 지내세요.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거 아시죠? 불편사항 있으면 간호사님께 말씀드리세요. 그리고 하트 그리고 그렇게 해서 크게 딱 붙이죠.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. 봉사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하죠. 대단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희생을 하는 거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존경받을 만한데 감사한 마음이 제일 큰 것 같고요. 뭐 용기가 있으신 거죠. 어쨌든 그 선택을 하신 게 너무 대단하시고 제 입장에서는 못하는 일을 그분들은 하시니까 참 대단하다고 생각은 해요. 그 쉽지 않은 결정이고 그게 또 쉬운 일도 아니고 내 자신 못하지만 그런 분들을 뵐 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은 들어요. 업무 내용을 보면 뭐 관공서 가서 서류를 대신 처리하거나 이런 거는 사실 제가 제 거를 직접 하는 것도 좀 귀찮고 힘들 때가 많아요. 근데 이제 좀 어르신들을 또 도와주시고 하는데 무엇보다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. 저였으면 쉽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. 정말 절친이 되고 싶습니다. 절친은 그거잖아요. 언제든지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치매 어르신을 대하면서 무한히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다음의 우리 피후연인에게는 제가 절친이 되겠습니다.